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학생 A, B가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은 1개 이상 선택해야 되고요. 각각 3개씩 선택을 하는 겁니다.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이다 그랬어요. 일치하는 과목은 1개만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A,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A,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일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일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이거 첫 번째는 수학인 경우고요. 쭉 보면 여기 두 번째 있죠? 이거는 이제 과학이 일치하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보겠습니다. 3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실, 3. 자, 이게 지금 이제 일치하는 거죠. 자, 일치하는 거, 같은 거 선택하는 겁니다. 수학 과목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치하는 거 선택을 했고요.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한다. 그래야지 이제 겹치는 게 나머지는 없겠죠. 그래서 A는 6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요. 6C2가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B가 4개 과목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건 4C2가 됩니다. 이거를 곱하면은 가지수가 되겠죠. 가는 이렇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6CA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요. 약분되니까 3, 5, 15가 되고요. 4CA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눕니다. 2, 3, 6 곱하면은 90. 가는 90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거 3실 3 곱하기 90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오른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자,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4가지고요. 이것도 일치하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에서 4가지.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므로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 수학 과목은 무조건 하나 이상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학을 공통으로 일치하는 과목으로 과학을 하나 뽑은 후에 자, 나머지 이제 보면은 수학을 하나 이상 해야 되니까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거 2-2 보면은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하나와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A가 먼저 봅니다. A가 수학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수학이 이제 3과목입니다.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과학도 이제 3과목 남았죠? 한 과목은 공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 공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학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가 선택하는 걸 볼게요. 자, B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수학을 여기서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2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줘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한 거, A가 선택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과학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36이 되고요.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하나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누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는지 결정해야 되겠죠. A가 수학 과목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수학 과목 2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2 곱하기 이거는 A가 수학 선택 2과목 선택하는 경우와 B가 수학 2과목 선택하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자, 일단 A가 수학 2과목 선택한다고 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학 과목이 3과목이죠. 남은 게 3과목 중에서 A가 2과목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선택해야 되는데, B는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는데, 수학 과목은 한 개 남았죠?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 일시1 이렇게 되고요. 자, 과학 과목은요. 과학 과목은 세 개 중에, 남은 게 세 개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이는 요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이거 3C1과 같고요. 3C1은 3이고요. 1C1은 1, 3C1은 3. 그래서 2, 3, 6, 3, 6, 18. 18이 됩니다. 나는 18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아까 이거 36과 여기 건 거 18 더하고 곱하기 아까 이거 4C1, 4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 2에 구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아까 가값이 90이었죠. 가는 이건 가나의 알맞은 수 P 값이 90이고요. 나의 알맞은 수가 18 더하면은 10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 x1, x2가 이 x의 원소인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1, x2가 이 범위에 있으면 fx1은 fx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놓고 볼게요. 이거면 이거다. 만약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은 큰 걸 대입한 게 크다. 증가함수고요. 지금처럼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감수함수 됩니다. 감수함수라는 거고요. 함수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단은 1, 2, 3, 4, 5, 6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요. 자, 1부터 4까지 요 사이에 있는 요거는 아까 요 안에서는 감수함수입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응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1, 2, 3, 4니까 감수함수면 서로 다른 4개가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응하는 거. 자, 어떤 게 4개가 대응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요 4개가 선택이 됐다고 치면은 배열은 자동으로 됩니다. 뭐냐면 감수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는 제일 작은 1, 그 다음에 3은 2, 2는 3, 1은 4. 그래서 배열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6개 중에서 4개만 선택만 해주면 배열은 자동으로 될 것이다. 그 가지수가요. 자, 6C4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볼게요. 나머지 5와 6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셀 거냐면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경우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체 5 볼게요. 5가 갈 수 있는 곳이 1, 2, 3, 4, 5, 6 6도 1, 2, 3, 4, 5, 6 해서 6 곱하기 6 5가 갈 수 있는 곳 6이 갈 수 있는 곳. 자, 근데 그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존재하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빼기.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 5, 6이 자, 아까 요거 1, 2, 3, 4가 대응된 값 요거 말고 나머지 두 개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 예를 들어 5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하나 중에 하나. 그래서 2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요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빼주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6C4는요, 6에서 4 빼면 2죠. 그래서 6C2와 같고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면 약분되고 15 이렇게 됩니다. 36 빼기 2니까 34. 이 두 개 곱해보면은 510이 나옵니다. 답은 5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부터 8까지면요. 짝수가 4개가 있죠. 2, 4, 6, 8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홀수는요. 홀수도 4개가 있겠죠. 1,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5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짝수와 홀수를 몇 개씩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짝수를 만약에 4개를 선택하고 홀수를 하나 선택한다. 그럼 합이 홀수가 되겠죠. 짝수 4개 선택하면 안 되고 짝수를 3개 선택하고요. 짝수는 3개
홀수는 2개. 이렇게 선택해주면 합이 짝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짝수가, 홀수 입장에서 볼까요? 일단 먼저. 왜냐면 어차피 짝수는 다 더하면 짝수고요. 홀수가 2개를 더해야 짝수가 되겠죠. 또는 홀수를 4개 더해도 짝수 되겠죠. 홀수 4개라면 짝수는 하나. 그죠? 다른 경우는 없겠죠. 이 두 가지 경우 크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짝수를 3개를 뽑아요. 그럼 짝수 3개 뽑는 방법이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4시 3.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죠. 그리고 나서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4시 2. 경우의 수는요, 이 곱하기에 대한 감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짝수 중에서 뭐 3개 뽑고 홀수 중에 2개 뽑죠. 여기 보면은 뽑는 게 서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기서 볼 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곱으로 계산할 때, 자, 뭐가 있냐면 이게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뭐 동시, 그리고, 연속,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 뽑고, 짝수 뽑고, 홀수 뽑죠. 예를 들어서 짝수 뽑고, 그리고 나서 홀수 뽑는다. 그것도 말이 되고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짝수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는 거 하고요.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예를 들어서 홀수 뽑을 때 짝수 뽑은 게 영향을 끼치지가 않죠. 뭐 짝수에서 어떤 걸 뽑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홀수는 마음대로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독립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짝수 중에 하나 뽑습니다. 4시 1이 되고요. 홀수 중에 4개. 4개 다 뽑는 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써도 되고, 뭐 4시 4 이렇게 해도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계산해 주면 됩니다. 4시 3은요, 우리 4시 3은 4시 1과 같아요. 4에서 3을 뺀 1. 예를 들어 4개가 있어, 이렇게. 4개 있는데 4개에서 3개를 선택해.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거나 나머지 하나 선택하는 거나 똑같죠. 3개씩 선택하는 게 뭐 10가지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가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시 3, 4시 1 똑같아요. 더해서 이거 3과 1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7시 2다. 그러면 7시 5와 같습니다. 2 더하기 5는 7. 4시 3은 4시 1과 같아요. 4시 1은 4가 되겠죠? 4 곱하기 4시 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약분돼서 2고요. 2, 3, 6에 4, 6, 24. 아래쪽 4시 1은 4죠. 4시 4는 1. 4. 2개 더하면 총 28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다. 자, 이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 그러니까 이 세로줄로 봤을 때도 다른 줄에 있어야 되고요. 가로줄도 다른 줄.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5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자, 1과 5를 보면요. 세로줄도 다른 줄에 있죠? 가로줄도 다른 줄에 있죠. 이런 건 되는 겁니다. 3과 9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과 9는 세로줄이 여기 똑같죠? 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3과 9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문제가 지금 세로줄도 있고 이렇게 가로줄도 있죠. 그럼 세로줄을 먼저 볼 때 세로줄이 지금 줄이 3개잖아요. 서로 다른 줄에 있기 위해서는 이 세 줄 중에서 2줄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줄과 이 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뭐 이 줄과 이 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줄, 이 줄 선택할 수도 있죠. 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자, 대칭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2개 선택하는 경우나 이 줄하고 뭐 이 줄 선택한 경우나 이게 똑같겠죠. 다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3 곱하기 들어가고 자, 요 2줄 선택했을 경우만 세면 되는 겁니다. 대칭성이 안 보이면요. 이것도 세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요거 이렇게 선택한 거요. 이것도 세고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결국 똑같구나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볼 때 당연히 똑같겠지라고 감각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 3 곱하기 들어가고 자, 이 경우만 볼게요. 자, 이제
가로줄만 만족해주면 돼요. 가로줄에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직접 세볼게요. 1과 5를 선택하는 거 되겠죠. 1, 2는 안 되겠죠. 1, 5 또는 1, 8. 자, 이건 되겠죠? 두 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이쪽 줄에서 3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쪽 줄에 5를 제외한 2나 8을 선택해야 됩니다. 4, 2나 4, 8. 두 개고요. 7을 선택해요. 그럼 7에서 8을 제외한 7, 2나 7, 5. 이것도 두 개.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죠? 6, 3, 6, 18.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잘하는 능력은요, 이 곱하기를 잘 이해하는 거.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것도 감각이 좋으면 만약에 문제가 좀 더 많아졌다, 복잡했다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도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3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잖아요. 3개에 대해서 각각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가 되겠죠.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두 집합. 자, A는 10 이하의 자연수. 자, 1부터 10까지가 되겠죠. B, X바 X는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 그럼 6, 7, 땡땡땡에서 15까지가 되겠네요. 다음은 X가 A의 부분집합이고요. X와 B의 합집합의 개수가 12개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X가 A의 부분집합이므로 세 집합 A, B, X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X1을 X와 A 차집합 B죠. 자, A에서 B를 빼면 차집합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와 X하고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X1.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우면 이쪽 부분이 X1 이렇게 되는 거고요. X2는 이 X와 A와 B의 교집합과의 교집합. 그러니까 A, B 교집합. 요 부분과 X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X2가 되는 겁니다. 그럼 X1과 X2의 합집합이 X가 되고요.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첫 번째요. X와 B와 합집합의 원수 개수가 12개이고 B의 원수가 10개이므로 B가 10개예요. 근데 합집합해서 12개 되려면 이 X1이 원수가 2개가 돼야 되겠죠. X1의 원수는 2개. 따라서 가능한 집합 X의 개수. 자, 원소가 2개인데 가능한 게 그럼 A가 1부터 10이고 B는 6부터 15이기 때문에 일단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6부터 10까지가 되겠죠. 여기가 6부터 이렇게 10까지 원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거 이외의 숫자는 A, 이쪽에 있겠죠? A 차집합 B. 여기에 1부터 5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1부터 5라는 숫자가 요 순수한 A 쪽, 이쪽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1부터 5까지 중에서 이제 X1이 원소가 2개가 되면 되겠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즉, OC, 2. 이렇게. 그거만큼 집합 X1의 개수가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 나누기 2. 그래서 2, 5,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X1 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합 X2는요. 집합 A, B의 부분집합이므로 가능한 집합 X2의 개수는 뭐다? 자, X2는요. 일단 요 부분, 요 부분이 약간 6부터 10까지 원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임의로 들어가고 싶은 거 들어가면 돼요. 즉 6부터 10. 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6부터 10이면 원소가 5개죠. 5개. 자, 원소가 5개 있을 때 그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한다? 원소 개수를 지수 2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유가 이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부분집합 만든다는 거는요. 집합 기호에 넣고 싶은 원소를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이 6이라는 원소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2가지. 7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2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10가지. 그래서 2가 5번 곱해지는 2의 5제곱. 32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에는 3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이하의 집합 x의 개수는 나가 10이고요. 다가 32. 곱하면 320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자, 위 가나다의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할 때 합의 값 구하라. 자, 가나다 더하면 될까요? 2 더하기 10 더하기 32 더하면 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상 위에 두 권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9권의 책이 놓여 있다. 이 중에서 두 권의 교과서를 포함한 책 5권을 선택하여 책꽂이에 일렬로 진열하라고 한다. 이때 두 권의 교과서를 서로 이웃하여 또 이웃하여 진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은요, 이 문제를 좀 나눠서 풀게요. 어떻게 하냐면 5권을 선택하죠. 선택하는 것까지 끊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것들을 진열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5권을 선택하는 방법이요. 두 권의 교과서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두 권의 교과서를 A, B라고 하면 A, B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3개만 내 임의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9권 중에서 교과서 2권을 빼고요. 나머지 7권이 남겠죠. 7권 중에서 몇 권? 3권만 임의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권을 뽑는 방법이 7C3이 되겠죠. 7권 중에 3권. 7권 중에 3권을 뽑아서 5개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A, B, C, D라고 보겠습니다. C, D, E. 자, 이렇게 뽑았다고 했을 때, 그때, 일렬로 나열하는데, 교과서가 이웃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나열할 건데,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한 거는 이렇게 묶어서 보죠.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덩어리로 생각하고, 나열을 하면은 결국 하나, 둘, 셋, 4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4개 나열하는 방법이 4 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이 A, B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건 가능하죠. 2가지.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7C3은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죠? 6 약분되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자, 이거는 외우세요. 보통 한 5팩토리얼까지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건 120이에요. 4팩토리얼은 24 이렇게 됩니다. 3팩토리얼 간단하죠. 그럼 뭐 6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계산할 때 편합니다. 곱하기 2. 이거 계산할 때 여기 5 곱하기 2 같은 거 보이면 곱하면 10이죠. 10이니까 0 하나만 이렇게 붙이면 될 거고요. 나머지 7과 24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24 곱하기 7. 4, 7은 28, 2, 7은 14. 168이니까 1680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 1, 2, 3, 4, 5에서 정의된 함수 F가요. A에서 A로의 함수죠.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임의의 A는 이거 원소입니다. 이 집합 A 집합의 원소에 대하여 A 더하기 FA는 짝수이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죠. 그림을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놨고요. 여기서 A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만약에 1이면 A가 1이면요. 1 더하기 F1은 F1이죠. 짝수이다 그랬어요. 그럼 1 자체가 이게 홀수죠. 홀수기 때문에 F1도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홀수니까 1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5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3가지가 나오네요. 일단 3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가 가는 거 볼게요. 근데 2가 가는 게 1이 간 거하고 어디로 갔는지하고 2가 간 게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죠. 얘가 어디로 갔든지 간에 2는 또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수라는 거는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한 발씩 쏴야 돼요. 한 발씩 쏘고 꼭 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에 어디로 쐈냐가 상관없이 2도 마음대로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를 대입해 보면 2에 대하여 2 더하기 F2가 짝수가 돼야 돼요. 근데 2는 짝수죠. 짝수기 때문에 F2가 짝수. 2가 짝수로 가야 돼요. 짝수는 2와 4 이렇게 2개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1이 간 곳과 2가 가는 곳이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는 곱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관없는 게 원래 독립이라는 개념이에요. 독립. 1이 간 곳과 2가 간 곳이 상관이 없다.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뭐 동시에 화살을 쐈다 생각해도 되죠. 1과 2가 동시에 화살을 쐈다. 그리고 뭐 1 쏘고 나서 그리고 2가 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뭐 이 중에 하나만 어울려도 보통 곱입니다. 곱인데 여러 가지가 다 어울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어울리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이 3가지. 그리고 2가 갈 수 있는 곳은 2가지.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3은 3 대입해 보면 3은 여전히 홀수죠. 그럼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1과 그렇죠? 이것도 3이면 어차피 홀수고 F3 이렇게 나올 텐데 3이 홀수기 때문에 F3도 홀수. 그러면은 3이 갈 수 있는 곳이 마찬가지로 1, 3, 5 3가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홀수인 것들은 다 몇 가지씩 3가지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짝수인 거, 짝수는 다 2가지씩 나왔죠? 2가지씩. 얘는 2가지씩 이렇게. 총 몇 가지냐? 이게 다 서로 상관없기 때문에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2, 3, 6, 이것도 6, 6, 6, 36 곱하기 3 하면은 108. 답은 108가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일 때 함수 x에서 x 중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예요. 이 1, 2, 3, 4가 화살을 하나씩 쏴야 됩니다. 보면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f1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f1이요. 1 넘어가서 빼주면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1은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3 또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2가지.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면 2 더하기 f2가 4보다 크거나 같다. f2가 넘어가서 빼주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값은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3, 4로 이렇게 갑니다. 가로 가는데, 1이 가는 곳하고요, 1이 가는 거하고 2가 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1이 어디로 갔든지 간에 상관없이 2도 마음대로 3개 중에 하나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뭐 독립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상관없을 때.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경우의 수는 이 곱하기가 중요한 겁니다. 3. 마찬가지로 3도 1, 2가 어디로 가는 거랑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가겠죠. 또 이것도 3을 해보면 3 더하기 F3은 4 넘어가니까 F3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 아무데나 다 가도 되죠. 이렇게 4군데 다 가도 됩니다. 4군데. 그리고 자, 4 집어넣으면은 4도 뭐 넘어가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4군데로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4군데로 이렇게 다 갈 수 있어요. 이만큼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2, 3, 6에 4, 6, 24 곱하기 4, 9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f를 정의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여 n이나 r의 값에 관계없이 전체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이다. 함수의 개수는요.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을 쏜다고 생각했을 때 한 발씩 꼭 쏘면 됩니다. 그럼 이 1이 대응할 수 있는 곳이요. 1부터 n까지 중에서 아무데나 한 군데로 가면 되겠죠. 선택권이 n가지가 있어요. 그럼 2이고요. 2도 마찬가지로 n개 중에 하나 가면 되니까 선택권이 n가지. 3도 n가지 이렇게. r도 n가지. 이걸 다 곱한 것만큼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n을 몇 번 곱했냐? n을 r번 곱했죠. n을 r번 곱했기 때문에 n의 r제곱.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 n과 r이 같을 때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npr이다. 자, n과 r이 똑같아요. 1대1 대응. 자, 예를 들어 이 1이 갈 수 있는 곳이 1부터 n까지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n군데로 갈 수 있고요. 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는 2가 갈 수 있는 곳은 1이 간 곳은 못 가겠죠. 1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갔다 치면은 2는
2로 못 갑니다. 2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가야 되니까 n-1개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고요. 3은 마찬가지로 1, 2가 간 곳으로 못 가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 한 군데 n-2 중에 하나 쭉 해서 자 해주면 맨 마지막에 r은 하나만 남겠죠? 한 군데로 가야 되기. 즉 n부터 n-1, n-에서 1까지 곱 결국은 n 팩토리얼이 되겠죠. n과 r이 같다고 했으니까 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npr이다. 자, npr 뭐 이거 rpr이라고 봐도 되고 npn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OP5다 그러면요. 5개 중에 5개를 다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그냥 O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npr은 그냥 n 팩토리얼 또는 뭐 r 팩토리얼하고 같은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쵸? 같겠죠?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n이 r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 즉 x2가 더 크면은 fx1, fx2 함수값이죠. 함수값도 x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더 커진다.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ncr이다.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게 증가함수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는 1, 2, 3만 있다고 볼게요. 1, 2, 3까지만 있고요. x집합이 뭐 y는 한 10까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증가함수가 되려면요. 자, 예를 들어 1이 뭐 2로 갔어요. 이렇게. 그럼 2는 요거 2보다는 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3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3은 또 얘가 선택한 것보다 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막 10으로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게 증가함수입니다. 자, 증가함수를 보면 이것도 1대1, 이건 함수죠. 대응까지는 아니고 1대1 함수가 돼요. 하나씩 화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역에 있는 원소가 3개라면 여기 우리요. 자, 이 공역 중에서 화살 맞는 거 치역이 되겠죠. 치역의 원소도 3개가 되면 돼요. 즉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우리 공역 중에서 원소를 3개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만약에 선택한 게 2, 3, 10이라고 한다면 이 대응은 꼭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대응은 한 가지 모양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즉 뭐냐면요. 이 중에서 내가 원소 3개만 선택해주면 뭐다? 대응은 알아서 될 것이다 이거죠. 한 가지로. 만약에 선택을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뭘 선택하면 되냐면 이 원소 중에서요 3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10까지 있으면 이게 10, C, 3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만큼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증가함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지금 n까지가 있죠. n개 중에서 정역의 원소가 r이기 때문에 r개를 선택해주기만 하면은 대응은 알아서 될 것이다 이거죠. 이만큼 함수 개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NCR. NCR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이 점 x, y에 대하여 x, y는 모두 정수이고 x는 1과 4 사이, y도 1과 4 사이다. 이들 점 중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놨고요. 자, 1, 2, 3, 4, 1, 2, 3, 4. 그럼 점이 4개씩, 4개씩, 4개씩 있으니까 16개가 있겠죠? 16개 점이 있는데요. 삼각형은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안 만들어지냐면 세 점을 일직선상에 선택했을 때 한 직선상에서 세 점을 선택하면은 요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전체 삼각형 개수를 일단 16개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여 이 중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안 만들어지냐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직선상에서 세 점을 선택하면은 안 만들어지겠죠. 이 직선에는 점이 좀 4개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4C3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선이 몇 개 있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8개가 있죠? 8개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이건 지금 좌표축과 평행한 것만 제가 찾은 거고요. 평행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대각선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요 선상에 4점이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여기 똑같이 어차피 점이 4개의 점에 있는 거니까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4점을 지나는 거는 다 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3점을 지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3점,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3점. 근데 이거는 4C3이 아니라 이건 3점 중에 3점이니까 3C3 되겠죠. 어차피 하나고요. 그리고 선이, 자, 이런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셋, 넷. 더 이상 없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모양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모양, 주어진 모양 가지고 그 안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 선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요 점도 포함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것도 3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좀 크다면 그래서 이 어떤 걸로 주어지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주어진 그림 모양을 보고서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4C3은 4C1과 같고요. 그럼 4고요. 8 더하기 2는 10이죠? 곱하면 40. 자, 이 경우는요. 이거는 1 곱하기 4니까 4. 그럼 여기서 44를 빼주면 되겠네요. 16C3은요.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3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줍니다. 약분을 해보면 2 약분되면 7 이렇게 될 거고요. 3이 약분되면 5가 되겠네요. 자, 5와 16 먼저 곱하겠습니다. 그럼 5, 6, 30이니까 80이 되고요. 7 곱하면은 7, 8, 56 되겠네요. 560. 자, 560이 돼요. 자, 이 값이 560에서 44를 빼줍니다. 516이 되겠네요. 답은 516입니다. 이상입니다. 1, 2, 3, 4, 5 중 2개의 수를 임의로 뽑아 작은 수를 A, 큰 수를 B라 하고 또다시 1, 2, 3, 4, 5 중 2개의 수를 임의로 뽑아 작은 수를 C, 큰 수를 D라고 하자. 좌표 평면에서 3점 OPQ를 이어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 수를 뽑아요. 만약에 뭐 2와 3을 뽑았습니다. 그럼 작은 수가 2, 큰 수가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3이 하나가 점이 되는 거예요. 2,3. 또 하나 뽑았는데 만약에 3과 4를 뽑았다. 그러면 이 점이 3,4 이런 식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점이 3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요. 자, 원점 0,0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A, B인데 B가 항상 크죠. 큰 수를 B라고 했기 때문에 Y좌표가 더 큽니다. 될 수 있는 점이 1,2 1,3, 4, 5 2,2는 안 되고요. 3, 4, 5 3,4, 5 4,5 요것들만 가능한 거예요. PQ가 될 수 있는 점이요. 그러면 이 점들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 더하면 10개예요.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10C2 빼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원점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직선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같은 직선상에 두 점이 있는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만나겠죠. 자, 이거는 한 점이고요. 자,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도 한 점, 이것도 아직 한 점이죠. 근데 요 점을 지나게끔, 자, 요 점을 지나게끔 해주면 요 점에서 이렇게 지나면 얘를 같이 지나게 돼요. 이렇게 요 점과 요 점 같이. 그래서 요건 안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 빼줍니다. 자,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더 가도 막 요 점을 지난다고 해서 이 점을 지나지는 않죠. 그렇죠? 기울기가 다릅니다. 기울기로 보면 돼요. 2분의 3이고 요거는 1분의 2니까 2예요. 그래서
요 두 점을 같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지나게 되면 요 사이로 아마 지나갈 거고요. 더 이상은 두 점 지나는 게 없네요.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당연히 삼각형이 되려면요, PQ점이 같은 점이 되면 안 되죠. 요 점도 P점이고 요 점도 동시에 Q점이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뽑을 때는 예를 들어 뽑는 거는 같은 점을 뽑을 수도 있어요. 뽑을 수 있지만 어차피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0C라고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하나. 빼주면요, 10C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눠요. 5, 9, 45. 그래서 1 빼주면 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